네, 안녕하세요. 흥하해온 대한해운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흥하해온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끝난 지금 3%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고 시간의 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강한 변동성이 발생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8%가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시간의 장에서는 1%가량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흥하해온 대한해운 할 거 없이 어제 고가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흥하해온 대한해운 모두 이란 전쟁이라는 테마적인 요인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건 맞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과연 지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전쟁 다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지 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기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던 미국이던 절대 쉽게 끝낼 수 없는 전쟁이라고요. 왜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예산안이 잡혀 3월 31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나와야 돼요. 예산안 통과가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내각을 해체할 수밖에 없고 네타냐후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전쟁 중에 무슨 예산안이냐 빨리 통과시켜라 압박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나요? 이란이 협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너무 늦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막혀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됐을 때는 아시아 3국이죠. 한국, 중국, 일본은 미국에게 셰일가스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70% 이상, 중국도 60% 이상, 일본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던 통로예요. 당연히 비축분을 3달 정도를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이 비축분이 고갈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견제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절대 손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까지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반등하는 트리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자기 손안에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근본적으로 보게 됐을 때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침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침입하게 됐을 때 우리가 도와줄게 협약을 맺었다고요.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상으로 안보를 보장받은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만 공격을 당했고 미국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란도 절대 쉽게 핵을 놓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쿠웨이트에 정박되어 있었던 유조선을 공격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란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차례 유조선을 지나가고 있는 유조선에 피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봉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 달러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운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초 대비 17배가량 상승하고 있다고요. 유조선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이란 전쟁에 벌크선 운임이 폭등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그러한 운임비 폭등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에서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흥하해운 외인들이 300만 주가량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외인들 250만 주가량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갔다고요. 왜?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벌크선의 운임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하해운, 대한해운 모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종전이 날 때까지? 그거는 아니라고요. 종전이 나게 됐을 때는 이미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왜? 외인들 결국 개인들의 매수세에 손바꿈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트리거를 봐야 되고 그 트리거 속에서 수급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신들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요. 셰일가스의 새로운 수입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이 만약에 해결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도 더 이상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외인들이 더 이상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 외인들이 이탈을 할까요? 아니라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만 그 상승 구간이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외인들이 개인들의 매수세에 손바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수급상에서 만들어질 거라고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실시간으로 외신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수급에서 외인들의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운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전쟁이 종결될 수 있다라는 트리거가 발생이 됐을 때 외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최고점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건 신의 영역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고 앉혀서 이거 잡아봐라 해도 못 잡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은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적인 요인 때문에 강한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에서는 우리가 주가의 변동성에 휘둘려서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흥하해운 구독자분들과 대한해운 구독자분들과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흥하해운, 대한해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개인 번호 띄워드리고 있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운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곧바로 잡아드릴 거니까 흥하해운, 대한해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결국 전쟁이 종결될 거다라는 트리거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수급은 더 이상 테마성 주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도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에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처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로봇 섹터가 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반도체 섹터에서 이미 강한 조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이 나온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의 차세대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 젠3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로봇은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로봇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세요. 물론 전쟁이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곧바로 강한 상승은 나오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이 수익률을 가져갔을까? 특별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발생이 됐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미리 파악해 놓고 실제로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종목에서 곧바로 기회를 잡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온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이 종목명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가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발생이 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거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